저는 한국에서는 원래 통신회사에 있었어요. 통신회사. 기획 쪽에 한 17년 정도 R&D 프로젝트가 좀 있어요. 공장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납품도 하고 그랬거든요. 다 못 팔고 한 400~500%치 팔고 그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10만 불 이상이니까 1년에 1.2 밀리언 정도? 네.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케빈스푸드 그룹이라고 식품들을 만드는 공장이에요. 한국에 뭐 호두과자, 붕어빵 50가지 이상 되고요. 네, 그런 공장이에요. 공장 한번 보여줄 수 있으세요? 네네, 그러세요. 네, 들어오세요. 네. 오늘은 이제 직원들이 다 끝나가지고 네. 이 공장은 이제 저희가 4개 유닛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두 번째 유닛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붕어빵 이렇게 틀이 있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 붕어빵에 들어가는 팥 만들고 있거든요. 주인 잠깐만 좀 나와볼래? 잠깐만 이렇게 좀 만드는 거예요. 반죽이랑 다 만드시는 거예요? 네, 반죽 그 다음에 이 팥 만들어지는 거 지금. 네. 이건 아마 호두과자 반죽 같아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호두과자 기계.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빽빽빽 돌면서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만든 팥하고 그 다음에 반죽, 이건 이제 반죽기거든요. 이건 이제 반죽기.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다 이제 팥 넣고 여기다 밀가루 넣고 해서 이제 돌아가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쌀티밥을 지금 막 튀기는 중인데요. 이렇게 이게 쌀티밥 튀겨진 건데 여기 보시면은 잠깐 이거는 고정을 안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와요. 어디로 납품하시는 건가요? 45%가 한국마트, 그 다음에 45%가 중국마트, 한 10%가 이제 외국마트, 홀세일들. 지금은 이제 오타와, 워터로, 뭐, 몬트리올 그런 데까지 다 나갑니다. 중국마트가 거의 비슷하네요, 한국마트. 네, 거의 반반. 중국 입맛에 맞춰서 사장님이 좀. 아니, 저희 건데, 저희 입맛에 딱 맞췄는데, 중국 사람들이 워낙 좋아해요, 한국 거를. 직원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직원은 이제 공장에 일하시는 분이 한 10명 정도가 파타임, 풀타임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있고, 바깥에 딜리버리도 하시는 분 2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깥에 저희가 이제 붕어빵 매장이 있거든요. 갤러리아, H마트 이런데. 그런 매장에 일하시는 분이 이제 한 분, 3분 정도 있어요. 이런 공장 운영하는 것에 좋은 점 있으실까요? 공장은 경쟁이 약간 좀 프로텍트 돼 있다 그럴까 그런 게 좀 있어요. 리테일은 옆에 뭐가 딱 들었으면 또 이렇게 좀 경쟁이 좀 심화되는 그런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내가 만든 상품은 딱 내 거거든 이렇게. 예, 물론 경쟁이 있지만 내 손님은 딱 내 손님이거든 이게. 그래서 저희도 한 17년 정도 했지만 매출이 한 해년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매년 올라갔지 한 해년도 팬데믹 때 살짝 정체 정도 그때도 올라갔던 것 같아요. 다 막아놓고 먹는 것만 보통 먹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식품을 다루면 청결이나 폐기 처리되거나 먹고서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까다로운 힘든 것들이 또 있지 않으신가요? 먹는 거에 대해서 문제는 이제 보험이 있고 저희가 늘 상품 나갈 때 베스트 비포 기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마켓에 나갈 때 우리가 딜리버리 끝나면 나머지는 이제 그쪽 마켓에서 책임지고 그런 걸 관리해야 되는데 남아있는 것들은 자기들이 철거를 해서 우리가 나중에 리턴 받아주는 그런 개념인데 얘들이 아는 애들이 좀 있어요. 약간 중국마트 중에서도 약간 좀 이런 작은데 뭐 이런 데는 그렇게 안 한 애들이 있어. 그걸 이제 손님들이 사가지고 컴플레인 받으면 또 우리까지 오고 막 이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절하죠. 무조건 베스트 비포까지 가지 않게끔 팔릴 만큼만 양을 줘버려요. 종류가 많으니까 또 가능한 거예요. 종류가 적으면 팔라고 푸시하지만 종류가 많으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야 손님들이 맛있게 먹고 끝내버리고 또 찾지. 계속 뭐 많이 밀어 넣어가지고 그러면 첫 번째 먹는 손님은 좋지만 늦게 먹는 손님들은 불만이거나 컴플레인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주고 맛있게 먹고 끝내버리고 손님들이 아쉬워할 만큼 그렇게 해야지 이게 성장을 하지. 계속 내 욕심만 하고 막 밀어붙이면은 그러면 성장 못해요. 네. 초반에 거래처가 이제 아예 없을 때도 있으셨잖아요. 그쵸, 네, 없었죠.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확보를 하셨나요? 식품은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물건 들고 가서 팔아 달라고 얘기를 먼저 하는데, 우리 거, 네 거 안 받을래? 라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두드려서 내 손님을 만들고,
그것이 손님들이 이제 커스터머들이 좋아해서 이제 이렇게 되면 또 이제 막 전화가 와요. 우리 것도 달라. 왜냐면 손님들이 얘기를 하거든. 저쪽 가게에는 있는데 왜 나는 없어? 여기는 없어요. 뭐 손님들 찾으면 그럼 이제 그 가게 주인은 이제 고객 확보하기 위해서 물건을 놔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와가지고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사장님께서 거래처를 선정할 때 고려하신 부분도 있으실까요? 간식은 조금 약간 가격이 높아요. 다른 식품에 비해서. 네. 주식보다도 간식은 좀 높아요. 왜냐하면은 주식은 이게 소비가 되게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만들 수 있어. 가격을 낮출 수가 있는데, 그래서 간식은 종류가 좀 많아야 돼. 한두 가지 해가지고는 그 단가를 못 맞춰요. 이거 이제 말리는 거야, 이거는. 이제 여기가 이제 큰 오븐이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여기서 이게 넣으면 저게 이제 타고 올라가서 저기서 한 40분 정도 자기가 막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돌아가서 말려서 저 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광냉이가 이쪽으로 올라가면은 떨어져서 이제 저쪽에서 포장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카스테라 공장인데요. 반죽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 이게 다 반죽방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그래서 이제 반죽기로 반죽 끝나면은 반죽된 걸 넣으면 이렇게 이제 그 카스테라 모양으로 여기서 받아가지고 이걸 이제 오븐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오븐에 구워지는 거예요. 네. 기계가 다 하네요. 이런 것도 다 사람이 다 모든 게 다 기계죠. 오븐이에요. 다 구워지거든요. 그럼 구워지면 아까 저쪽에 있는 방에서 말려서 말리고 난 거를 다시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제 자동 포장기로 포장이 되는 거예요. 포장이 되고 여기서 이제 넣으시는 분 있고 여기서 이제 받아서 여기 팩에다가 이렇게 넣는 거예요. 박스에 넣어서 이제 공장으로 이제 마켓으로 가는 거죠. 그 이전에는 혹시 어떤 일들을 하셨나요? 저는 한국에서는 원래 통신회사에 있었어요. 통신회사. 기획 쪽에 한 17년 정도 이렇게 아이디어만 있으면 그 구체화하는 그런 것이 제 좀 특기라 그럴까 약간 예, 네. 그런 쪽으로 워낙 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하나도 경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누가 어떤 분이 저보고 한국서 강냉이 튀겨보셨어요? 그러는데 그렇게 이민 온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긴 거지. 이게 기획 개발하는 거랑 다 연관이 네, 그리고 이제 식품을 하나 해보면은요, 자꾸 아이디어가 생겨요. 처음에는 제가 다 했거든요. 네. 만들고, 딜리버리 하고, 다 해서, 그 마켓에서 어떤 게 더 잘 나가고 그러는 거를 또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연찮게 이제 장비하고 딱 맞으면, 이제 상품을 내가 개발하는 거죠. 거기 들어가는 반죽이라든지 모든 것들은 다 제가 해야 돼요. 그거 가르쳐 주는 게 없어요. 가르쳐 준다 하더라도, 그거를 또 우리 스타일에 또 특성에 맞춰서 아 케빈은 저런 맛이구나 저렇게 되는구나 라는 거 딱 이미지가 나와야지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딱 내 포커스에 맞춰 갖고 딱 만드는 그런 그렇게 쭉 해왔죠. 내가 이제 종류가 많잖아요. 부드러운 빵 또는 살짝 식감이 쫄깃한 빵, 쿠키나 이런 것처럼 살짝 폭폭폭 소프트 폭폭폭 이렇게 들어가는 빵, 질감적으로 이런 빵이 딱 나오면은 제가 레시피를 다 만들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워낙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캐나다 정부에서 R&D 프로젝트가 지금 있어요. 공장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정부가 요구하는 폼에 맞춰가지고 제가 이제 그거를 하죠. 그러면 그거를 정부에서 넣어서 승인을 받으면 거기 좀 돈이 나와요. 그 지원금을 좀 받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공장 운영에 이제 보탬이 되죠. 공장 인수인계 받으실 때 그때 이제 만드는 법 같은 것만 한번 배우시고 그 뒤로는 이제 계속 응용해서 사장님께서 계속 한 7년 전에 맨 처음 할 때 제가 맨 처음 시작한 게 첫 번째 보여드린 강냉이 공장이에요. 네. 이제 그거를 만들어서 조그만한 벤에다가 이렇게 싣고 다녀서 이제 납품도 하고 그랬거든요. 네. 한 600브로치 실어요. 그러면 이제 팔면은 다 못 팔고 한 400~500브로치 팔고 뭐 그랬었어요. 그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두 번째 유닛 늘린 게 보신 게 이제 뭐 아까 호두과자, 뭐 와플, 붕어빵 그것이 두 번째 공장 늘린 거고 세 번째 유닛이 이제 뭐 말리는 거라든지 치토스 같이 만드는 또 기계가 또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 공장이 이제 카스테라 공장. 그다음에 치즈케이크도 만들어요. 저희가 치즈케이크도 제가 100%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레시피 만들어 가지고. 근데 지금 처음에는 스무스무하게 별 반응이 이렇게 갔는데 지금 굉장히 막 올라갔어요 지금. 그런 계기가 있나요? 확 오르게 된. 처음에 시장에 냈을 때는 손님들이 이제 이게 뭔가 하고 한두 개 집어보다가 좀 이게 불똥을 튄 것 같아. 그래갖고 지금 한국 분들, 그다음에 중국 분들,
서양 애들 그게 경계선이 없더라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좀 시장에서 잘 팔릴 것 같다 이런 건 어떻게 아실 수 있나요? 제가 이렇게 좋은 것만 말씀드리는데 실패도 엄청 많이 했어요. 6개월 정도 제가 관찰해봐요. 정말 아니다 같은 걸 확 접어버리고 이게 될 것 같으면 제가 확 밀어요.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우리 내가 맛있게 만들어도 만드는 코스트랑 시장에서 소비되는 코스트 비교해가지고 안 맞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맞아지는 게 그게 쉽지는 않아요. 사장님 매출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10만 불 이상, 그러니까 1년에 1.2 밀리언 정도? 네. 컴퓨터 기획이랑 식품 기획은 여러 가지로 좀 많이 다르진 않으셨나요? 다른데 저거는 똑같아요. 그 틀은 기술 연결은 똑같아요. 기획을 하는 거는 뭐 어떤 내가 정확하게 알고 하는 건 아니니까 아이디어를 가지고 관련된 분들한테 이제 지식을 얻고 또 내가 또 회사에 맞는 어떤 거를 내가 취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짜집게 하고 조합해서 목표가 뭐다라고 딱 생각을 하면은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는 거죠. 묻고 자료 받고 해서 계속 검토하고 막 이렇게 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내가 그 지식을 갖는 거기 때문에 흐름은 똑같죠. 그럼 여기 17년 전이시면은 거의 다 사장님께서 선점을 하신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호두과자가 그 당시에도 조그맣게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가까운 슈퍼 한두 군데 이렇게 배달하시는 분이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시간도 없고 전문적으로 배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규모의 경쟁이라든지 아니면 하다 보면 좀 지치고 또 음식이라는 거는 반드시 이 피크가 있으면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러다가 에버러지가 가거든요. 아무리 맛있어도 늘 먹으면 질리잖아요. 네. 또 떨어진다고 이렇게요.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계속 맛이 유지가 되면 또 이제 한번 생각나면 또 한번 먹고 또 지쳤다가 또 한번 먹고 이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잡아가는 게 있거든요. 초반에 마케팅 같은 건 어떻게 하셨을까요? 식품 사업은 저도 여기 와서 이면서 처음 해보는 건데 좀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이문이 많이 남거나 그런 건 아닌데 네. 이게 꾸준해요. 이문이 절대 안 남을 수는 없어. 손해보는 거는 거의 없어요. 내 노력보다도 많이 남느냐, 내 노력보다도 적게 남느냐, 내 노력 대비 뭐 그러느냐 뭐 이런 것 차이지. 그러니까 현금 흐름은 계속 든다고 얘기해요. 노력을 해가지고 새롭게 뭘 만들고 새롭게 뭘 어떻게 하면 흑자를 낼 수 있는 그런 재밌는 이게 사업이에요. 기계 관리 같은 거는 어떻게 하시나요? 여기 공장에 하다 보면은 다 알게 돼요. 또 알아야만 되고. 근데 내가 끝까지는 다 못하고, 예를 들면 전기 같은 경우는 이 나라 같은 경우는 110V까지는 내가 하지만 220V 넘어서면은 그 사람을 불러야 되거든요. 고치는 것도 사장님이 배워서 이렇게 다 하시는 거예요? 저는 다 제가 용접까지도 하는데요. 뭐. 위에 이제 판매하는 거 가격을 정해야 되잖아요. 혹시 그 정하시는 기준은 어떻게 되실까요? 재료비하고 그다음에 인건비하고 리턴 같은 거 고려해서 마트에 나가서 내 상품이 요 정도 가격이면 팔릴 수 있는가 없는가, 그 주변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관리도 해요. 내가 마진이 좀 적더라도 내 물건이 일단은 팔려야 되니까 비슷한 류의 것이 어느 정도 가격이 되어 있는지를 보고, 그거보다 내가 자신 있으면 좀 살짝 올리고, 자신이 없거나 뭐 그러면 동등하게 하고, 이렇게 가격을 좀 정하죠. 공장을 몇 개 더 하셨는데 그 위치 선정이나 이런 거 사실 때 고려하신 기준 같은 것도 혹시 조금 말해줄 수 있으실까요? 나하고 만약에 패밀리만 한다 그러면 뭐 아무데나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딜리버리 같은 거 어디에 팔 것인지를 고려해서 정하는 게 좋지만, 직원을 하이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다 그런다 그러면 하이어할 수 있는 그 위치 정도가 돼야 돼요. 처음부터 막 크게 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크게 하면은 내가 그러면은 조금 약간 다 잘 되고 셋업 돼 있는 거를 하는 거는 괜찮지만, 그런 경우는 좀 비쌀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내가 만들고, 내가 분야가 있을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하고, 나는 뭘 음식에 대한 걸 좋아하는 분야라든지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거를 해서 조그맣게 하나, 공장, 보통 렌트비 하면은 이제 토론토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1,800불 정도 내거든요. 그러니까 2,000불 정도면 이게 1,500 스퀘어피트인데 하나 구할 수 있거든요. 한 달에 2,000불이요? 한 달에 한 2,000불 정도면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해서 이제 해가지고 좀 시작해보는 거죠. 조그맣게. 아파트 월세보다 조금 더 나가는 정도. 그렇죠, 그렇죠.
이런 공장을 운영하는데 좀 필요한 자격증이나 뭐 공증받아야 되는 것들도 있을까요? 그런 건 없어요. 공장을 운영하려면 그 약간 진취적인 사람이 좀 해야 될 것 같아. 소극적인 사람 말고 조금 난관이 있어도 헤쳐나가고, A라는 상품이 매출이 떨어졌는데 나는 소질이 없나 봐, 기죽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인정을 하고 경쟁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요 매출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 B라는 걸 만들어서 매출을 커버하고 올릴 수 있는 그런 그 역동적인 사람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사장님께서 이런 것도 말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빼먹은 것 같다, 혹시 이런 것도 있으실까요? 베이커리 아니더라도 다른 쪽도 공장을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거기에 받침되는 기계들이 있어요. 그걸 자기가 아이디어만 갖는다 그러면 처음에 기계하고 본인하고 간단하게 시작을 하셔가지고 조금씩 시작을 하셔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만들어서 납품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안 되면은 접지 마시고, 요 기계가 안 되면 또 B라는 기계가 또 있잖아요. 보면 이렇게 자기가 다녀보면 그게 아이디어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씩 늘리는 것도 방법이고, 이렇게 공장 하시다가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나는 안 맞아가지고 뭐 이렇게 그러면 기본적으로 냉장 냉동고라든지 그런 기본 인프라가 있는 공장들이 좀 있어요. 그런 거 사셔가지고 내가 이제 애드하는 거지, 내 목적에 맞는 거를. 그렇게 시작하셔도 좀 작은 금액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여기 스트롱해지고 뿌리가 박히면은 안 빠져나와, 얘는 공장은요. 계속 플러스가 되면 되지, 고객 관리만 이렇게 정확하게 물건만 대주면은 뿌리가 계속 깊숙하게 박힌다고. 그렇게 늘려가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